네, 안녕하세요. 논세이퍼 시즌2 1회차 첫 번째 발표를 맡게 된 디사이퍼 11기 최현재입니다. 네, 저는 현재 대학원에서 블록체인 공부를 하고 있고 석박 통합과정 진행 중입니다. 오늘 발표할 논문은 어, 일단은 플롱크라는 논문을 준비를 했고요. 근데 제가 아쉽게도 죄송하게도 준비를 완벽하게 다 못해서 두 번에 나눠서 제가 발표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11월 9일에 나머지 절반을 할 거고, 오늘은 첫 번째 절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일단 목차를 한번 같이 보면은, 첫 번째로 일단 논문에 대해서 뭔가 일반적인 정보로 인트로덕션을 드릴 거고, 두 번째로 제가 백그라운드 설명을 좀 중요시 생각을 해서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요. 백그라운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스나크가 무엇인지 스나크를 최대한 이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부분은 3번 스나크까지 준비를 했고, 네, 여기까지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플롱크는 학계에 발표된 논문은 아니고요. 그래서 논문의 형식이 뭔가 일반적인 학계에 발표된 논문들의 형식을 정확히 따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논문이 많이 짧고 내용이 많이 생략돼 있어요. 실제 제가 글자 수를 세보니까 논문 형식으로 했으면 한 8에서 9페이지 정도밖에 안 되는 굉장히 짧은 논문이더라고요. 그래서 플렁크 논문 내용만 발표를 하기에는 굉장히 부족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플렁크는 스나크 전체 프로세스에서 어, 일부분의 프로세스만 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만 발표를 하면은 스나크를 이해하고 있지 않는 사람들이라면 아무런 이해를 할 수가 없거든요. 완전 그냥 외계어처럼 들릴 것이라서 저는 준비를 할 때 플렁크 논문 말고도 이제 스나크 시스템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을 많이 준비를 했고, 이걸 이해할 수 있도록 백그라운드를 최대한 제공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플롱크는 현재 일종의 GKP 프루프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개발은 아즈텍이라는 이더리움의 레이어 2에서 만들었습니다. 아즈텍은 프라이버시를 중요시하는 GK 롤업 중 하나고, 저자가 그래서 아즈텍의 칩 사이언티스트와 뭐 CEO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로 다음으로 이제 백그라운드 설명을 드릴 텐데, 백그라운드 첫 번째로 제가 준비한 것은 추상대수학입니다. 앱스트랙트 알제브라라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 저희가 필요한 지식은 유한체를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유한체에 대해서 설명을 제가 적어는 놨는데, 이거는 한번 궁금하시면 읽어보시고, 제가 설명을 드릴 건 좀 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 유한체라는 거는 갈로아 필드라고도 하는데, 결국에는 항상 어떤 소수로 모듈려 연산을 하는 자연수들의 수체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 다른 말로 클락 매스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 마치 시계에서 0시에서 24시까지 됐다가 다시 0시로 돌아가는 것처럼 이렇게 뭔가 닫힌 집합 안에서 연산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시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표수라고 하는데 일단은 표수가 뭐 13인 어떤 갈로아 필드가 있을 때 그럼 이 수들의 전체 집합은 0에서 12까지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원소들이 0에서 12 사이에서만 존재를 하고 예를 들어 이 갈로아 필드 13에서
10 플러스 5라는 계산을 하게 되면 실제로는 15인데 13으로 모듈러 연산을 해서 이제 2가 남죠. 2가 되는 식이고 3에서 뭐 10을 뺀다고 하면 마이너스 7인데 13 모듈러 하면은 또 이제 6이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어떤 계산을 한 뒤에 그 표수로 모듈러 연산을 하게 되면은 이 안에서의 연산이 진행되게 됩니다.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까지는 바로 이해가 되실 텐데 그냥 13으로 나누면 되니까 나누기만 조금 바로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누기 연산의 경우에는 나누기가 결국에는 곱하기의 역연산이잖아요. 그래서 곱하기에 대한 역원을 찾으면 되는 그런 것인데 예를 들어 2분의 1은 2를 곱했을 때 1이 되는 수잖아요. 그래서 똑같이 여기서도 2를 곱했을 때 1이 되는 수를 찾으면 됩니다. 1을 곱했을 때 1이 되는 수는 0에서 12 중에서 7이 가능합니다. 2 곱하기 7을 하면은 14가 되는데 13으로 나누면 1이잖아요. 그래서 2분의 1은 이 갈로아 필드 13에서는 7로 정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단 유한체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을 드렸는데 유한체가를 왜 설명드렸는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유한체는 암호학에서 자주 사용되는 수체계인데 암호학에서는 이제 다양한 연산들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 연산이 뭔가 일반적인 실수 범위 내에서 진행되는 게 아니라 이 어떤 특정한 표수를 가진 갈로아 필드 위에서 연산을 하게 됩니다. 이런 갈로아 필드가 암호학에서 사용되는 이유는 이렇게 몇 가지 제가 정리를 해보았는데 첫 번째 가장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이산로그 문제의 어려움입니다. 이산로그 문제라는 거는 어떤 x를 알고 있을 때 g의 x승을 계산하는 것은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음, g가 뭐 3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고 x는 엄청 큰 숫자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x는 막 뭐 2에 뭐 2000승 이렇게 말도 안 되게 큰 숫자가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컴퓨터가 이런 3에 뭐 2에 2000승을 계산을 하는 거는 생각보다 쉽습니다. 왜냐하면 어, 이런 제곱을 하는 거는 컴퓨터 입장에서 그 이 제곱을 하는 거는 로그 스케일로 계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뭐 2000번 정도만 계산을 하면 2의 2000승을 실제로 계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거꾸로 이 3의 뭐 엄청 큰 숫자, 그러니까 gx승을 그렇게 나온 결과를 보고 x 값을 역산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g와 뭐 p를 알고 있다고 했을 때 x 값을 유추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으로 무한구조의 한계인데 컴퓨터에서 저장될 때는 뭐 0.1 이런 것들이 부동소수점으로 저장이 되게 되고 항상 어떤 일정의 오차를 가지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너무 자세하게 설명하지는 않을 것이고 네, 여기서 그 아까 보셨듯이 여기서는 2분의 1 같은 게 7로 바로 정의가 되잖아요. 그래서 나누기를 했을 때 오차가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데 아니, 일반 실수 체계에서는 뭐 0.00000 쭉 가잖아요. 무한대를 에 있기 때문에 오차가 항상 발생하게 되고 이런 오차는 암호학에서는 큰 문제를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컴퓨터에 저장될 때는 컴퓨터가 무한한 크기를 저장할 수가 없다 보니까 항상 최대 크기가 존재하고 어 이걸 실제로 그 암호학에서 정의를 할 때 실수 체계에서 했다면은 그게 상충하게 되는 것이죠. 무한대 구조를 사용하는데 실제 계산은 컴퓨터 내에서 뭔가 그러니까 그것보다 작은 것만 담게 되니까 계산이 닫혀 있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또 뭐 고정된 크기 인코딩을 사용해서 효율적이고 균일한 분표를 갖게 되는 그런 장점 때문에 암호학에서 유한 체계 위에서의 계산을 일반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여기까지 유한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거는 나중에, 실제로 저희가 간단한 계산들을 해볼 때 유한체 위에서 계산을 해볼 거기 때문에 설명을 드린 것이고, 그 다음으로, 계산 복잡도, 그러니까 복잡도 이론이라는 거의 하위 문제인 NP 컴플리트 문제가 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다이어그램을 컴퓨터를 전공하신 분들은 아마 한 번쯤 보셨을 텐데, 일단 왼쪽 다이어그램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이거 말고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 어떤 문제가 주어졌을 때 그 문제를 분류하는 여러 가지 이제 카테고리들이 있는데, 그 카테고리에 NP와 일단 NP 하드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뭐 여러 가지 있긴 한데 그거는 저희 논의 범위 밖에 있는 것이고, 일단 NP와 NP 하드로 분류를 한다고 했을 때 NP와 이제 NP 하드의 공통된 부분에는 NP 컴플리트가 있고 NP 하위 분야에 P가 이렇게 있게 됩니다. 이게 각각이 뭔지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P 문제는 폴리노미얼 프로블럼의 약자인데, 이거의 뜻은 다항 시간 안에 문제를 해결 가능하고 다항 시간 안에 문제를 검증 가능하면 그러면 P 프로블럼이라고 부릅니다. P 문제의 예시에는 이제 솔팅 프로블럼 같은 게 있는데, 어떤 n 크기에 주어진 배열이 있다고 했을 때 이거를 배열하는 문제입니다. 이걸 배열하는 문제의 시간은 n 로그 n 시간 안에 풀리게 되고, 이거는 이제 다항 시간 안이라고 부르는 그런 시간이죠. 그래서 다항 시간 안에 해결이 가능하고, 검증도 이 어떤 리스트가 있을 때 n개의 리스트를 이게 순서대로 배열이 소팅이 되어 있는가를 확인하는 거는 그냥 n개를 하나씩 다 살펴보고 순서를 그 비교를 하면 되니까 n만큼 딱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검증도 다항 시간 안에 가능한 것이죠. 얘보다 이제 복잡한 게 NP 문제인데, 아까 보셨듯이 이제 더 복잡한 거는 이 안에 포함이 되게 되는 그런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NP 문제는 다항 시간 안에 해결이 불가능하거나, 네, 해결이 불가능한 문제인데 검증하는 것은 또 가능한 그런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수도크 문제, 수도크 퍼즐을 다 아실 텐데 수도크를 예시로 들 수 있습니다. 수도크가 있을 때 그 수도크의 빈칸에 올바른 숫자들을 배치를 하는 거는 다항 시간 안에 해결할 수는 없고 굉장히 익스포넨셜한 시간이 필요하게 됩니다. 근데 검증하는 거는 되게 쉽잖아요. 수도크가 이게 올바른 수도크인지. 모든 열들과 모든 행들, 그리고 그 3 곱하기 3 배열을 확인하는 그 모든 시간을 다 종합해도 5의 n제곱밖에 들지 않기 때문에 다항 시간 안에 검증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NP 하드 프로블럼이 있는데, NP 하드는 어, 검증도 그러니까 아까처럼 NP처럼 해결도 다항 시간에 불가능하고 검증도 다항 시간 안에 불가능한 그런 문제입니다. 여기서 어렵다라는 뜻은 B를 A로 다항 시간 안에 바꿀 수 있으면 A가 B보다 어렵다고 부르게 되는데, 그래서 NP 하드는 NP 문제보다 같거나 어려운 문제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체스 프로블럼이 있는데, 어떤 체스의 어떤 한 상태에서 최적의 수를 찾는 문제입니다. 어떤 체스에서 그 다음에 어떤 수가 가장 좋은 수인지 찾는 거는 일반적으로 생각해도 당연히 굉장히 힘들겠죠. 근데 이거 검증하는 것도 엄청나게 힘들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뭐 다음 수가 것인지, 그러니까 다음 수를 놨을 때 이게 정말 최적의 수인지 검증하는 것도 다학 시간에 불가능하게 되는 그런 게 NP 하드 프로블럼입니다.
MP 컴플리트 프로블럼은 이제 MP이면서 동시에 MP 하드인 문제인데, 그래서 MP 문제 중 가장 어려운 문제를 뜻합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는 결국에 MP 컴플리트 문제로 다음 시간 안에 환원된다고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증명을 보여드릴 수는 없고 그냥 받아들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빨간색으로 밑줄된 이 부분을 기억을 하고 예시를 간단하게 보면 뭐 SAT 프로블럼 같은 게 있는데, 얘도 해결은 다음 시간에 불가능하고 검증은 다음 시간에 가능한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왜 이런 MP 컴플리트가 뭔지 이렇게 봤는지 연결돼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방금 말씀드렸던 MP 컴플리트 문제 중에 하나인 SAT 프로블럼, 이제 불리언 세티스파이어빌리티 프로블럼인데요. 어떤 n개의 불리언값 변수로 구성된 논리식을 참으로 만드는 변수의 값을 전부 찾는 문제입니다. 이게 이제 이거를 실제 찾는 과정은 이제 다음 시간에 불가능하고 검증하는 건 다음 시간에 가능한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걸 보시게 되면은 이 불리언 세티스파이어빌리티 프로블럼의 검증 과정은 이런 논리 회로를 통해서 검증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네, 그래서 SAT 프로블럼은 불리언 서킷으로 전환이 되게 된다는 거는 자명하게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리스메틱 서킷, 산술 회로에 대해서 보게 될 텐데, 산술 회로는 그냥 일반적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어떤 사칙 연산으로 이루어진 어떤 다항식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얘네들은 이런 식으로 다항식, 그러니까 사칙 연산 게이트를 어, 대그 구조로 연결되게 되면서 계산이 되게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결국에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산술 회로는 산술 연산, 그러니까 사칙 연산을 나타낼 수 있는 어떤 회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모든 산술 연산은 이제 논리 회로의 조합, 그러니까 앞에서 봤던 불리한 서킷의 조합으로 나타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봤던 모든 그 정보들을 조합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는데요. 아까 봤듯이 모든 NP 문제는 NP 컴플리트 문제로 다음 시간 안에 환원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즉, 모든 문제는 SAT 문제로 환원이 된다는 뜻이죠. 왜냐하면 SAT 문제는 NP 컴플리트 문제니까. 그리고 SAT 문제의 검증은 불리언 서킷으로 표현이 되고, 불리언 서킷은 또 산술 회로로 또 변환이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SAT 문제의 검증은 산술 회로로 표현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걸 또 두 개를 합치면 모든 NP 문제의 검증이 아리스메틱 서킷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을 네, 도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그 인사이트는 저희가 GKP를 많이 설명할 때 GKP 서킷 같은 거를 많이 들여보셨을 것 같은데, GKP의 서킷이 결국에는 이렇게 산술 회로인 거거든요. 그래서 GKP가 가능한 거는 MP 문제의 검증을 가능하게 한다. 그래서 GKP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 MP 문제의 검증을 하게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질문이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시면 끊고 바로바로 질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보게 될 거는 이제 그래서 산술 회로가 MP 문제가 어떤 식으로 산술 회로로 실제로 구성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한 예시를 갖고 와 봤는데요. 이렇게 지도가 있을 때 이건 실제 호주의 지도인데, 쓰리 컬러링 프로블럼이라고 하는 거는
지도에서 인접한 지역끼리 같은 색을 맞대지 않도록 세 가지 색을 사용해서 지도의 모든 지역을 색칠하는 방법을 찾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색칠된 거는 이제 네 가지 색깔을 사용해가지고 3컬러링 프로블럼에 맞는 건 아니고, 어, 네. 여기 세 가지 색깔을 이용해서 이제 실제로 가능한가 아닌가를 판별하는 문제인데 이것도 NP 컴플리트 문제라서 NP 문제라서 해결하는 거는 굉장히 긴 시간이 걸리는데 검증하는 거는 굉장히 다항 시간에 가능한 그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거는 실제로 이제 회로로 어떻게 변환이 될 수 있는가는 길게 설명 안 드리고 한번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각각의 색깔을 뭐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를 WA로 바꾸고 얘의 색깔을 그리고 1, 2, 3이 각각 뭐 빨강, 노랑, 파랑 이렇게 뭐 색깔을 나타낸다고 했을 때 컬러 컨스트레인트는 이제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가 동시에 1, 2, 3 그러니까 셋 중에 하나만 만족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셋 중에 하나 뭐 4라든지 0이라는 값을 갖지 않는다. 1, 2, 3 중에 하나의 값을 갖는다라는 거를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제한을, 컨스트레인트를 두게 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로를 참으로 반환을 하게 된다면 이제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는 1, 2, 3 중에 하나라는 뜻이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한을 두게 되고 이걸 전부 다 모든 지역에 대해서 적용을 하면 모든 지역들이 세 가지 색깔 중에 하나라는 것을 네, 회로로 검증을 할 수 있게 되겠죠. 다음으로 이제 인접한 애들이 같은 색이 아니도록 하는 건데, 어, 이 같은 인접한 애들을 곱했을 때 같은 색이 되려면 1 곱하기 1, 2 곱하기 2, 3 곱하기 3, 셋 중에 하나면은 이제 인접한 애가 같은 색깔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1, 2, 3을 곱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가지수는 뭐 1, 2, 3, 4, 6 이렇게 그리고 9까지 이렇게 있는데 그중에 1, 4, 9를 빼고 2, 3, 6 중에 하나임을 확인할 수 있다면 이 둘은 같은 색깔을 맞대고 있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만족하는 그러니까 이 회로를 참으로 리턴을 하게 되면은 이 연결된 인접한 두 개가 다른 색깔이라는 거를 회로를 통해 검증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이걸 모든 거에 대해서 적용을 해서 이 두 가지 컨스트레인트를 전부 다 회로로 나타내게 되면은 이제 이 3컬러링 프로블럼을 검증하는 어떤 회로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회로를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보았고, 다음으로는 이제 영지식을 어떻게 달성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도크 퍼즐을 아마 다들 아실 텐데, 수도크 퍼즐을 정답을 노출하지 않으면서 수도크 퍼즐을 해결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어떤 프로토콜을 현실 세계에서 구현한다면 어떻게 될지 간단하게 보여드릴 텐데요. 어, 여기서 뭐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면은 이제 되는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증명자가 이거를 소도크를 푼 다음에 정답 카드들을 이렇게 각각의 빈칸에다 전부 다 뒤집어 놓습니다. 뒤집어 놓은 다음에 이거를 똑같은 카드들로 세 장씩 뒤집어 놨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부 다 세 장씩 똑같은 걸로 돼 있고요. 이제 이거 판을 전체를 다 그냥 검증자한테 줍니다. 그럼 검증자는 수도크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뭐 열행 그리고 그리드를 확인을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이쪽 A를 확인을 한다고 했을 때 이 9장의 카드를 어,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검증자가 직접 하면은 다 보면은 이 정답을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검증자가 직접 보지 않고 기계가 이걸 대신 확인을 합니다. 기계가 이 9장의 카드를 전부 다 가져가서 9장을 랜덤하게 섞습니다. 랜덤하게 섞어서 검증자한테 줍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검증자가 이 9장의 카드를 보면은 그냥 실제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상관없고 9장의 카드가 1에서 9까지 전부 다 있는지만 확인을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돼서 어, 검증을 하면 이쪽 A 열이 정말로 규칙을 만족하는지 확인을 할 수 있게 되고 이거를 총 모든 거에 대해서 다 반복을 하게 되면은 각각의 어떤 게 정답인지는 노출하지 않고 근데 여기에 뒤집어져 있던 카드들이 정말로 정답이라는 거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세 장식인 이유는 이제 하나의 카드에 대해서 열로 한번 검증하고 행으로 또 검증하고 그리드로 검증하고 세 번 각 카드에 대해서 세 번의 검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세 장을 겹쳐 놓은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치면 네, 수도크 퍼즐을 완벽하게 검증하고 정답은 노출하지 않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기계를 포함한 어떤 프로토콜을 선정한 이유는 논 인터랙티브니스를 또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였는데 보통 알리바바 같은 예시에서는 챌린지 리스폰스로 이걸 해봐 하면은 이렇게 검증자랑 증명자가 계속 이렇게 인터랙션이 필요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보시면 알다시피 기계가 이걸 섞는 과정을 통해서 증명자는 그냥 증명을 한 번만 줬고 검증자한테 그래서 이건 논 인터랙티브로 딱 한 번만 인터랙트를 하게 되죠. 그래서 기계가 여기서 하는 역할은 랜덤리스를 통해서 그 챌린지 리스폰스를 대신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계가 약간 랜덤 오라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약간 좀 어, 정리가 잘 안 돼서 뭔가 횡설수설한 것 같은데 일단 그냥 앞에 것들을 는 백그라운드라서 뭔가 연결이 안 된 식으로 진행이 됐고 이걸 이해한 상태로 이제 스나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나크는 일종의 아규먼트 시스템인데 아규먼트 시스템이란 검증자가 증명자를 완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증명자가 제공한 증명이 신뢰할 만한지 확인하는 체계를 뜻합니다. 그래서 아규먼트 시스템에는 프루버와 베리파이어가 있고요. 프루버의 목표는 베리파이어에게 어떤 C, X, W가 0이라는 사실을 믿게 하고 싶습니다. 여기서 X와 W는 C는 아까 설명을 드린 어떤 회로고요. 스토크의 예시로 보면 이제 스토크를 검증하기 위한 회로가 되겠죠. 이제 퍼블릭 스테인먼트 X는 스토크에 미리 채워져 있는 숫자 값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크릿 위트니스 W는 어, P가 노출하고 싶지 않은 비밀의 정보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른쪽 다이어그램을 보시면 프루버는 X와 W를 전부 다 알고 있는 상태로 W는 이제 프루버만 알 수 있는 그 정답인 거죠. 노출하고 싶지 않은 정보. 베리파이어는 이제 X와 이 서킷을 가지고 어, 검증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검증을 하게 되고 뭐 검증이 완벽하다면 억셉트 할 수도 있고 리젝트 할 수도 있게 된 억셉트를 하게 되는 그런 방식인 거죠.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아까 기계를 두어서 non interactiveness를 달성했던 것처럼 실제로는 이제 프리프로세싱을 통해서 non interactiveness를 달성하게 됩니다. 셋업 과정이라고도 또 부르는데요. 셋업 과정에서는 이제 그 논리 회로를 어떤 특정한 암호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퍼블릭 파라미터로 변환을 하게 됩니다. C는 사실
누구나 볼 수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얘는 노출이 되어도 상관이 없는데 뭔가 압축을 하거나 미리 계산을 통해서 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셋업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두 가지의 파라미터가 나오게 되면은 이제 프루버도 이걸 사용하고 베리파이어도 사용을 하게 돼서 이렇게 프리 프로세싱을 거치게 되면은 하나의 프루프, 그러니까 아까처럼 왔다 갔다 하지 않고 프루프 하나를 주게 되면 베리파이어가 바로 억셉 또는 리젝트를 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입니다. 그래서 넌 인터랙티브니스가 보장된 아규먼트 시스템이 이렇게 진행된다는 것을 설명을 드렸고요. 아규먼트 시스템에는 이라고 부를 수 있으려면은 요구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이게 갖고 있는 속성인데 첫 번째로 컴플리트니스입니다. 일단은 좀 포멀한 데피니션, 수학적인 거를 사용하게 되면은 좀 재미가 없으니까 뭔가 이해하기가 불편하니까 그냥 말로 설명을 드리면 증명자가 정말로 참된 주장을 하고 있을 때 검증자가 이를 항상 참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성질입니다. 어떤 시스템에서 올바른 증명을 줬는데 검증자가 거부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라고 하면은 이 시스템은 컴플리트니스가 없다고 할 수 있고 이러한 것을 보장하는 거는 이제 시스템의 기본적인 신뢰성을 보장할 때 필요하겠죠. 그 다음으로 이제 논리지 사운드니스인데 어, 일반적인 사운드니스라는 거는 거짓된 증명을 보냈으면 그건 항상 틀렸다고 검증자가 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특징입니다. 근데 스나크에서 필요한 거는 논리지 사운드니스보다 더 강력한, 아니, 사운드니스보다 더 강력한 논리지 사운드니스를 필요로 하는데요. 논리지 사운드니스란 검증자가 주어진 증명을 보고 증명자가 해당 주장의 참됨을 증명할 수 있는 지식을 실제로 가지고 있음을 확신할 수 있는 성질입니다. 이 말을, 이 말이 곧 뭔가 증명자가 우연히 운이 좋아서 맞은 어떤 프루프를 만들어낼 수가 없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지식을 실제로 가지고 있어야만 이게 정말로 항상 검증자가 억셉을 하게 되는 그런 거고요. 비유가 조금 아마 폴만하진 않는데 제가 비유를 하나 들었는데 어떤 수학 문제를 풀었을 때 뭐 1번부터 5번까지 객관식이라고 하면은 그냥 찍어서 맞출 수가 있잖아요. 사운드니스만 있는 시스템에서는 찍어서 맞춰도 정답이면 검증자가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논리지 사운드니스가 있는 시스템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그 풀이 과정까지 전부 다 줘서 얘가 진짜로 맞게 풀었는지 아니면 찍어서 맞춘 건지까지 전부 다 검증을 하게 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놀리지 사운드니스에 대해서 이제 포멀한 데피니션을 준비를 했는데요. 어, 네, 어떤 아규먼트 시스템 SPB에서 놀리지 사운드 하다라는 거는 어떤 애드버서리 그러니까 악의적인 행동자가 자기가 프루버라고 어, 프루버임을 사칭해서 그러니까 자기가 진짜 이걸 알고 있다고 사칭을 해서 이거를 증명하려고 했을 때 만약에 이 악의적인 행동자가 실제로 이거를 증명을 해서 억셉을 받았다고 해봅시다. 억셉을 받았으면은 이 악의적인 행동자여서 이게 실제로 이 사람이 W, 그러니까 그 비밀 정보를 알지 못하는 애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증명으로부터 W를 추출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뭔가 좀 이해하기가 복잡할 수 있는데 어,
네, 이거는 넘어가도록 할게요. 너무 좀 복잡한 것 같아서.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프루프가 억셉이 됐으면 그 프루프 안에 실제로 어떤 어, 위트니스 정보를 추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위트니스 정보 없이 정말로 억셉이 되는 게 불가능하다는 어떤 그런 거라고 네, 받아들여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를 이제 준비가 다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 네, 준비를 많이 못해서 죄송하고 뭔가 횡설수설한 것 같은데 네,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에 reduce 환원할 수 있다는 거 있잖아요. 네, 네, 그 정의로만 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어렵다라는 게 그 어려운 문제로 환원할 수 네, 있다, reduce 할 수 있다라는 게 네. 이게 약간 좀 더 설명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아니면 이건 그냥 정의로서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건가요? 음, 예시 같은 걸 좀 들어주실 수 있나요? 네, 이제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 그래서 환원할 수 있다는 거는 다음 시간에 바꿀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환원할 수 있다라는 게 중요한 이유는, 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satisfiability problem으로 전부 다 바꿀 수 있다고 했잖아요. 모든 NP 문제들이 SAT 프로블럼의 예시로. 근데 SAT 프로블럼은 현재 검증할 수 있는 그런 방법론이라든지 해결할 수 있는 방법론들이 많이 나와 있는 상태여서 어떤 처음 본 문제를 그 SAT 프로블럼으로 바꿀 수 있다면 그러면은 그 처음 본 문제도 그 처음 본 문제에 맞는 어떤 해결책이랑 검증 과정을 막 만들지 않아도 SAT 프로블럼을 풀면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검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일단 환원할 수 있다라는 특성은 되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MP 문제에서 이제 밀레니엄 프로블럼 중에 난제 중에 PMP 문제를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MP 문제 중에 어떤 하나라도 그 다음 시간에 풀 수 있음을 증명을 하게 되면은 그 MP 컴플리트 중에 하나만 증명할 수 있으면 이제 다른 모든 MP 문제들이 그 MP 문제로 변환이 될 수 있잖아요. 그 MP 컴플리트 문제를 모두 다 바꿀 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이제 MP 문제가 전부 다 다음 시간 안에 해결이 가능하다는 걸 증명할 수 있게 돼서 P가 MP가 되게 되는 그런 거거든요. 이런 점에서 이제 환원할 수 있다라는 거는 되게 중요한 성질이고, 그래서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은 모든 MP 문제를 SAT 문제로 바꿀 수 있다 보니까 GK 서킷은 그러니까 SAT 문제는 산수회로로 바꿀 수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NP 문제들이 산수회로로 바꿀 수 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여기에서 사실 P 문제랑 NP 문제 정의에서 여기서 P가 지금 NP에 속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P 문제도 NP 문제 일종이라는 건데 이 다음에 설명해 주신 정의를 보면 P가 P는 이제 다음 시간 안에 문제를 풀 수도 있고 검증도 폴리노미얼 타임 안에 할 수 있으면 이제 P 문제고 네. NP 문제는 다음 시간에 못 풀지 이제 푸는데 뭐 지수함수 이상의 시간이 걸리고 검증은 근데 폴리노미얼 타임 안에 할 수 있으면 NP다. 근데 이렇게 정의하면은 앞에 있는 다이어그램이랑 안 맞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아, 정확하게는 NP 문제 두 번째 조건은 없어야 되는 것 같거든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러니까 이제 네네. 대항 시간 안에 문제를 검증 가능한 모든 문제를 NP라고 하고 그 중에서 푸는 것도 폴리노미얼 안에 가능한 애들만 P라고 불러서 그래서 요 조건에 해당하는 애들은 이제 NP 문제이지만 P 문제는 아닌 애들이 여기에 해당하는 것 같아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일단은, 네, 되게, 어, 유효한 지적이신 것 같은데, 일단은 이 포함 관계가 맞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근데 이게 상충되는 게 아니라, P 문제를 NP 문제로 변환해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항 시간, 그러니까 어떤 P 문제도 예를 들어 SAT 문제로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그 어떤 솔팅 프로블럼이 있다고 했을 때 얘도 똑같이 그 논리식을 통해서 검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솔팅 문제를 실제로는 이제 n 이 n만 있으면 n의 시간 다항 시간 안에 검증할 수 있지만 그냥 느리게 검증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NP 안에 P가 포함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P가 사실 NP로 확장할 수 있다는 거죠. NP로 변환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여기서의 포함 관계는 변환할 수 있는지 여부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NP 문제는 P로 변환을 할 수가 없거든요. 다항 시간에 검증할 수 없는 거를 다항 시간에 검증할 수 있게 바꿀 수는 없는데 다항 시간에 검증할 수 있는 것들은 항상 NP 문제로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뭔가 똑같은 문제로 취급할 수 있는지 여부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컴플리트니스 쪽 교에서 언어 데피니션에서 공부한 게 있는데 네, 그래서 입실론의 존재 그러니까 이거 아웃풋이 맞을 확률로 정의되는 이유가 좀 궁금한데 이게 윈니스가 프루프로 바뀔 때 뭔가 그러면 오차가 생길 수 있다? 아니면 뭐 그러니까 뭔가 결국 샘플링을 해야 돼서 이게 확률로 나타내는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딱 엄밀하게 네, 맞아 떨어지는 게 아닐 수밖에 없어서 그런 음, 건지 궁금해요. 왜냐면 입실론이 중요한 것 같아서. 네, 어, 네. 좋은 질문인 것 같은데 저도 완벽한 답변은 아마 못 드릴 것 같은데 그 어떤 아규먼트 시스템에서 일단 항상 확률이 존재합니다. 여기서는 그 100% 정말 완벽한 100%가 존재하지가 않거든요. 왜냐하면 유한체라는 게 이 효수를 엄청 크게 하면은 겹치는 게 없어요. 거의 불가능해요. 근데 겹치는 게 아예 없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 말도 안 되는 확률을 뚫고 어, 이 숫자랑 저 숫자랑 우연히 똑같아서 뭔가 계산이 잘못되거나 그럴 확률이 존재를 하거든요. 뭐 예를 들어 해시 함수가 똑같게 되는 뭔가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런 거는 사실 고려는 하지 않는데 어, 따지고 보면은 완벽한 일은 아닌 거죠. 그래서 무시할 수 있는 어떤 엡실론 값이라고 보시면 되고 1이라고 표현을 해도 사실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 제가 아는 한에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방금 원재님이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일반적으로 이런 알고리즘 시스템이면 컴플리트니스는 그냥 1이고 그러니까 이제 진짜 저 엡실론조차 없는 완벽하게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증명 제대로 답을 알고 있는 사람은 무조건 증명을 통과할 수 있는데 저 사운드니스에는 실제로 저 엡실론이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아주 작은 확률로 답을 모르는 프로버가 증명을 통과할 수 있는 확률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방금 예시 든 것처럼 해시 콜리전이 실제로 가능은 하지만 거의 일어나는 게 불가능할 만큼 확률이 작다고 보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제 이설로그 문제가 어려움 그리고 그 유선치를 아주 크게 잡았을 때는 사실상 그냥 이게 불가능하다고 여겨질 수 있을 만큼 작기 때문에 못한다고 보고 한다고 네, 그게 어쨌든 네. 설명 감사합니다.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 여기서는 그냥 1이라고 표현하는 게 더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서의 엡실론이랑 여기서 엡실론이랑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예를 들어 알리바바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거를 계속 반복하면은 얘가 정말로 알고 있는지 확인이 결국에 가능하다라는 거잖아요. 정말로 내가 믿을 수 있을 때까지 확률까지 이제 계속 검증을 하게는 되니까. 근데 얘는 그런 느낌은 아니고 정말 뭔가 그 수체계에서의 말도 안 되는 확률이 일어났을 때의 확률이라 얘는 그냥 1이라고 봐주시는 게 더 나을 것 같고 얘만 엡실론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